자, 우리 거기에서 다른 작품하고 연결된 문제들 있죠. 그 7번 문제. 자, 가의 창작 의도와 가장 유사한 것인데 이 가의 창작 의도는 결국 주제거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할 자를 찾으면 돼. 열심히 하자. 자, 1번은 천만리 머나먼 길에 먼 길에 고은님은 사랑하는 님을 여의고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내가에 앉아 있으니 여기 저 시적까지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상황이야. 자,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어 밤길 내렸다. 그래서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흐르는구나 그러거든. 자, 두 군데 주시면 돼. 고은님 여의하고 하고 울어 밤길 내렸다고. 이거 어떤 거냐? 사랑하는 님과 이별해서 슬프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별의 슬픔 이렇게 되고. 자, 2번 고상구곡담은 해석할 필요 없어. 그냥 모르는 한자 나오잖아. 뜻이 나온 거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읽어 그냥 고상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자, 주모복권 밑에 풀을 베어내고 살 곳을 정하다 쓰지. 풀을 베어내고 살 곳을 정하니 번님내하다 오는구나. 내가 고상구곡담을 사람들이 몰라서 내가 그곳에 집을 지었더니 사람들이 막 와. 그리고 어주버 그냥 이건 감탄사야.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자, 무의는 무의산이거든. 여기 이제 그 주자가 공부하던 곳이야. 근데 모르면 넘어가. 무의를 상상했대. 중요한 말이 뭐냐? 뒤에 학주자거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학이 공부하다. 주자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 아마 그 상식을 아는 모르나만 이건 좀 판단해야 돼. 유학을 만든 사람이 주자야.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 그 사회 배우면 알 수 있거든. 그래서 학주자리라고 했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배울 학자 나와 있잖아. 그럼 공부하겠구나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번이 답이야. 자, 3번은 이몸이 죽어서 무엇에 데리고 가니 동래산 제1봉에 낙락장송돼서. 자, 낙락장송에 주치세요. 소나무가 돼서 소나무가 있으면 지조절개야. 백설이 망건곤 할 때 흰눈이 망건곤은 온 세상을 덮을 때 저 백설은 시련 정도 돼.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에게서는 시련이야. 눈 내리면 죽거든. 근데 소나무는 멀쩡히 살아있어. 그러니까 소나무는 그 시련을 이겨낸다. 그래서 망건곤 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해서 자, 독야청청에다가 주치면 돼. 그래서 낙락장송이 돼서 백설이 와도 나는 독야청청 홀로 풀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련을 이기는 지조와 절개 이 정도 돼. 4번은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겠느냐. 자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누웠겠니. 임금은혜 주시면 돼. 임금의 은혜를 더욱 나누려 더 가겠구나.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해올 일이 없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요 4번은 임금은혜야. 그러니까 내가 자연에서 사는 건 임금은혜다. 요 얘기한 거야. 자, 5번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 한 필의 말로 돌아더니 500년 도읍지가 고려의 도읍지야. 고려의 도읍지를 한 필의 말로 돌아 들어가 봤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자연은 영원한데 인거는 간대없다. 인거는 간대없다에 주쳐야 되는데 내가 500년 도읍지를 돌아봤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서울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전쟁 난 거지. 그냥 그래서 다 피난 거서 혹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망했다는 뜻이야.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500년 도읍지를 내가 말 타고 돌아다녀 봤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망했다. 이런 뜻이야. 망고. 어지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고 해서 태평연월은 고려야. 고려시대가 꿈과 같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망국의 슬픔 정도 돼. 자, 그 다음에 8번. 이건 학습활동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지 않냐? 학습활동에서 했지 이거. 이거 맞지? 네. 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창을 내고 싶구나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내 가슴에 창 내고 싶다.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어.
고무장지, 세절장지, 들장지. 요건 이제 문의 종류라고 그랬죠, 저게. 문의 종류를 열거한 거고. 문 종류를 열거. 그 다음에 앙돌저기, 수돌저기, 뱀목걸쇠. 자, 그거는 문의 재료를 열거하는 거야. 자, 장도리로 똑딱바가 인해가슴에 찍어내보자.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쭉 열거했지, 문의 종류 쭉 열거, 이런 문을, 이런 종류를 가지고 뭐하고 그냥 창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얘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 창을 내고 있는. 근데 왜 내고 싶은가를 찾아야지. 마지막에 이따가, 마지막에 주셔야 돼. 이따가 막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자, 우리 주치면 돼요. 그럼 창 내고 싶은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창을 내고 싶은데,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다. 자, 이렇게 돼요. 혹시 모르니까 학교에 더 가르쳐줄 수도 있으니까 가슴에 창을 낼 수가 없지. 이거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가 되거든. 추상적 개념이 어떤 거냐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어. 자, 이제 구체화는 어떤 거냐? 이제 창을 내고 싶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초장에서 뭐가 들어가냐? 초장. 자, A, B라고 반복이야, 반복. 그러면 창내고자 A, 창내고자 또 A지. 이내 가슴에 B, 창내고자 A 이렇게 되는 거야. 학교에서 어디 배워? 국문 배워? 이게 시험 언제야? 29일. 6월 19일? 올해 이번 시험은 중요하지 않아도 돼. 나 방학했어. 몇 번 안 되는데 방학해가지고 저기 대학원 수업 겹치는 날이 없더라고. 변수는 하나야, 나 아픈 거. 갑자기 아플 수도 있으니까 니네 때문에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 니네 자꾸 아침마다 늦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민스러워서. 지난주에 고생하면서 자꾸 늦어가지고 닦다 전화했거든? 빨리 전화 싹 했더니 아무도 지금 안 하더라. 확실히 엄마의 힘이란 대단해.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어. 조심해. 내가 체크하고 있다가 당장 생각해보니까 니네 그거 늦었더라. 아까 와서 왜 이렇게 애들이 안 오는데 원래 늦는 애들. 그 다음에 90, 11, 12 중에서 모르겠는 문제. 90, 11, 12 중에. 아, 이거 8번 문제 풀어야지. 자, 8번은 나와 보기 모두 의문문을 활용하여인데, 자, 그 나는 의문문이 나오지. 나는 의문문 나와. 기억 잘해. 나의 의문문. 어저께 얘기해줬어. 자, 이치이면 주어가 뭐야? 자, 그러면 니은사 이렇게 나오면 무슨 수치는 거야? 그래서 어디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거기. 그래서 자, 거기는 들어온다가 여기 니은다. 요거 때문에 이게 들어 해석을 하면 들어오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기에는 있냐? 보기엔 없어. 내고자는 내고 싶다야. 그 다음에 여다 줘볼까 하늘은 여다 줘볼까 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1번은 없어. 이거 그냥 눈으로 보면 둘 다 없어 보이거든. 근데 풀었는데 내가 이거 풀었어. 근데 둘 다 없다라고 해서 풀었으면은 잘못 푼 거야. 나중에 시험 볼 때 틀릴 확률이 있어. 만약에 바꿔서 나는 보기와 달리 의문문을 활용하여 화제 정사를 강조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맞고 틀린 거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없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생각을 바꿔 먹어. 알지? 요거 의문문 있어. 나는.
자, 이번 보기와 달리 나는 대상 의인화 맞지? 나와 보기도 동일한 구절 반복. 자, 여기 창내부자가 반복돼 있고 나에서는 들어온다가 반복돼 있지. 한수마, 세한수마 이렇게 있고. 자, 4번은 나와 보기보다 일상 흔히 접하는 사물, 문이고 나와 보기도 음성 상징어로 사용하여 일단 보기에는 그 뚠딱이지 뚠딱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그 대대글이죠 대대글 대굴대굴이라는 뜻이에요. 대대글 대대글이 음성 상징어 8번 그 보기에서는 뚠딱이 음성 상징어 90, 11 수입이 중에 모르겠는데 이제 모르겠는 거? 없으면 좋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가서 농무 할게요, 농무. 자, 거기 작품 안내를 보면 막다른 지경에 내몰린 농민들의 절망, 분노, 비애를 거기 줄쳐야 돼. 절망, 분노, 비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 현실을 드러낸 현대시이다. 그 다음에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 현실을 줄쳐야 돼. 이게 뭐 단계가 있거든. 산업화돼서 산업화가 도시화가 되면 산업화는 뭐 도시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농촌에서 농촌이 소외돼. 왜 소외되냐면 정책에서도 도시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농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은 이농을 하게 돼. 이농. 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농촌을 떠나는 거지. 식물로 써줄게. 자, 농촌을 떠나. 그럼 안 그래도 소외된 곳에서 산업까지 없으니까 다 빠져버리겠지. 사람들도 없으니까 완전 폐허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농촌이 붕괴가 되는 상황이 온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 없으면 괜찮은데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 거에 대한 절망, 분노, 비애. 예, 나는 원래 3분 살았거든. 군포시 3분 이동이야. 그게 신도시야. 거기에 군포이고 반이 살아. 어느 정도냐면 군포가 많으면 3분이 그만해. 여기 10만 명 살아. 여기 20만 명 살고. 여기 20만 명, 여기 20만 명 살아. 시청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이게 다 있어. 신도시라서. 나는 잘 몰랐는데 나는 다른데 나 아는 살다가 소문으로 와서 잘 몰랐는데 군포는 사실 사람 안 사는 데인 줄 알았어. 하도 이상한 애들이 많이 와서 옛날에.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서울 사는 사람들이 나 평촌 살아야 되잖아? 그럼 안양 사네 그래. 무슨 일인 줄 알아? 안양이나 평촌이나 큰 차이 없다는 얘기야. 분당 살아 그러면은 성남 사네 그래. 난 3번 살아 그러면은 한쪽 사람이 분포네 그러잖아? 그러면 한쪽이 그래. 아니야, 동네가 달라. 어쨌든 동네가 달라. 왜 그러냐? 모든 집중이 3분으로 다 돼 있어. 새로 생긴 거 다 3분이고 그쪽 무조건밖에 안 생겨. 그럼 가잖아? 딴 동네야 그냥. 터널 지나면 나오는데 딴 동네야. 그래가지고 항상 나오는 게 이런 거였어. 구도심지의 지원. 이게 항상 나왔어. 시장이나 이런 거 나올 때. 구도심지 지원. 이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은 저거 빠져나가. 3분으로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거든. 가면 팽해 동네가 좀. 요즘 좀 덜한데 바뀌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더 했겠지. 되게 농촌에서는 아니 먹고 사는 거 자체는 못 하겠으니까 자는 것만 그런데. 얘네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기하고 저쪽에 연풍 쪽 가면 다른 거 알지? 뭐 안 가봤어? 가지 마. 기분 나빠져. 인계동만 하면 기분 나빠져. 느낌이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동네에서 도시로 온 느낌이에요. 동네고 도시 느낌이에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좀 덜하긴 한데 이런 거는 이제 이 당시에 더 했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동네, 이런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의 절망, 분노, 비애. 핵심이 절망, 분노, 비애예요. 그래서 그 절망, 분노, 비애를 뭐로 표현한 거냐? 농무로 표현한 거예요. 농무. 그래서 이 시에서는 농무라는 게 이 농민들의 절망, 분노, 비애.
자, 이런 걸 표현한 소재야. 자, 그 다음에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며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기 줄쳐야 돼요. 부정적 인식을 울분과 한을 담은 신명 줄쳐야 돼요. 울분과 한을 담은 신명. 울분을 신명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 즐거움을 통해 표현하는 거야. 조심해. 이거 학교에서 가르칠 때 두 가지로 가르치거든. 일단은 정상적인 사람은 울분을 담은 신명을 해서 신명이 즐거움을 해서 극복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좀 반어적으로 표현했다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철없는 사람들 혹은 책 잘 본 사람들은 울분을 이런 논문을 통해서 울분을 극복하려 한다, 해소하려 한다. 그러면은 철없는 사람이야.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거든. 그냥 그렇게 해. 나중에 수능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천천히 조금 처음 입어 선생님들이. 아, 진짜로 옛날부터 그래. 이게 묘하게 그래. 선생님은 바뀌는데 묘하게 첫학생인데 하나씩 들어가. 이상한 진짜 틀린 거 가르치는 애들이 있었어. 완전 틀린 거를. 중학생도 알 수 있는 거 틀리는 경우도 있고. 내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고 해 그래도.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울분의 표출이야. 울분의 표출. 자, 밑에 작품 계산을 볼게요. 자, 관련은 현대시, 서정시, 농민시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 저는. 성격은 중요해. 사실적, 묘사적, 비판적인데 일단은 사실적하고 비판적은 같이 따라다녀.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너무 좋은 걸 드러내진 않아.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걸 드러내거든. 그래서 같이 따라다녀. 그 다음에 묘사적이지. 춤추는 모습 드러내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성격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비판적. 제재는 농무고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과 그것에 대한 비판까지야. 그 마지막에 농무가 이걸 정상적으로 보면은 울분을 표출하는 것까지만 나와야 돼. 농민들이 울분을 가지고 있다까지. 자, 그다음에 특징은 농민들의 소외된 현실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여기 줄쳐야 돼요. 소외된 현실을 직설적으로.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해. 역설적인 상황인데, 자, 거기 어디냐? 17, 18 행이야. 17, 18행. 써나?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농민들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왜 역설적인 상황이냐면은, 내가 이제 농촌이 붕괴되어 있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거든? 네, 소를 팔고, 소를 잡는 곳에 갈 때 사람들이 신나해. 괴로운 상황에서 신나해. 그래서 역설적 상황이야. 그 다음에 3번은 임법적 나오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쉬운 일상어 좁혀야 돼요. 그래서 1, 2, 4가 중요해. 얘는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야. 자, 읽어볼게요. 자, 1행. 자, 짐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여기 이제 막이 내렸다가 중요한 말이거든. 이 막이 내렸다가 왜 중요하냐? 끝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여기 막이 내렸다는 자, 첫 번째는 공연이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표면적으로는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농촌의 시대가 접었다라는 거 두 가지 뜻풀이를 해요. 자, 지금 두 개씩 써줄 건데 1끼리 맞추고 2끼리 맞추면 내용이 풀어져. 자,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거나 텅 빈 운동장. 그래서 자, 거기 텅 빈 운동장은 말 그대로 그냥 운동장에 그냥 사람들이 돌아간 거야. 관객이 모두 돌아간 상태고. 두 번째는 그 텅 빈 운동장이 아니라 농촌이 텅 비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투풀이 나오거든. 자, 이 관객들이 모두 돌아가서 갔어. 그래서 이 공연을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쓸쓸함과 그 다음에 허무함 이런 게 드러나고, 또 하나는 자, 거기 정착 해체되어 농촌 공동체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그랬지.
자, 농촌에 공동화라는 말을 쓰거든. 공동화. 이 사람이 없는 걸 얘기해. 요거를 보여줘.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관객이 모두 돌아가서 쓸쓸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되지만 농촌의 시내가 저물었기 때문에 농촌이 텅 비어있는 모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자, 분도 첫 번째는 분장이 얼룩진 얼굴로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분노. 오케이. 그러면 공연이 끝나서 관객이 모두 돌아가서 분장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소주집에 가 있어. 농촌의 시대가 저물어서 농촌이 공동화돼서 사람들이 분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와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라고 해서, 자, 이 뭔가 달래는 표현이지. 자, 술을 마신다는 거는, 자, 2번대로 하면은, 자, 술을 마신다는, 자, 2번끼리 묶어보면 농촌의 시대가 저물어 농촌이 공동화돼서 분노를 느껴. 그래서 그걸로 인한 답답함과 여기 써있는 대로, 자, 답답함과 그다음에 허탈함,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술이라는 거는 뭔가 사람들을 나를 일시적으로 위안하기 위한 거야. 위로하기 위한 거. 자, 거기 밑에 줄 쳐야 돼.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되지. 그게 시적 화자의 상황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부분이에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지. 그래서 농민들이 현실인식한 거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산다. 자, 그 다음에 원통하다고 했으니까 그 자신의 심리를 직접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정서의 직접 표출.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쪼무레기들만 따라오고, 원래 일하는 사람들이 쭉 따라와야 되거든. 그래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처녀애들은 기름진 간벽에 붙어서도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라고 해서 그 꽹과리, 그러니까 농악대가 앞서서 막 가면은 쪼무레기들만 있고 그다음에 처녀애들만 있대. 그러니까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장거리에서 느끼는 거, 장거리에서 물론 그냥 농촌이 텅 비었다는 거, 농촌의 공동화를 확인한 거야. 자,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라고 해서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이고 처녀애들은 킬킬대. 그러니까 뭔가 좀 냉담한 거지. 냉담한. 사람들이 농악대를 봐도 그냥 그래. 아, 어차피 농사 되지도 않는데 뭐 저거 뭐 하고 있어. 농촌이 보통 시작할 때 이거라거든. 자,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야 되지만 저것도 해석을 두 가지로 해요. 이렇게 해석해. 임꺽정 있지, 의적이지. 임꺽정의 책사가 서림이거든.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의적을 했잖아. 그지? 저항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둘 다 저항적 인물로 봐. 근데 임꺽정 왜 죽은 줄 알아? 임꺽정이 죽은 이유는 서림이를 잡았더니 임꺽정이 어느 동네로 갈 건지를 다 예측하고 있는 거야. 그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임꺽정 죽였어. 그럼 서림이는 왜 가르쳐줬을까? 살라고. 잡혔으니까. 그래서 요거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자, 두 가지로 해서 그래. 어떻게 해석했는지 생각을 해봐. 임꺽정은 저항, 서림이는 수능.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 교과서는 이상하게 둘 다 저항으로 해놨어. 그래서 그 구분한 거 학교 필기 확인해야 돼. 여기는. 알지? 이거 확인해. 한 거. 그럼 가서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하면 돼. 얘는. 그래서 둘 다 저항으로 보는 이유하고 그 서림이만 수능으로 보는 이유는 서림이가 어떤 시점에 서림이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임꺽정과 함께 의적 활동을 했을 때 서림이냐? 아니면 잡혀가지고 임꺽정을 잡으려고 도움을 줬을 때 서림이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해야 되지만 자,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이거는 서리법이야. 자,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어떤 녀석은 서리처럼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대.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거기 좀 쳐야 돼.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대. 왜? 농사를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오거든. 자, 그거는 자, 농촌에 자,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농촌이 모순이 생기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이강학원을 다녀. 근데 차도 안 나와. 내가 다니겠니? 차비가 아니라 커피값까지 안 나와도 안 다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비료를 넣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비료값도 안 나온대. 그러니까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왜 이렇게 손해를 보냐? 뭔가 정책이 잘못되고 이랬겠지. 그러니까 뭐 쌀이 남는데 그걸 사주질 않는다든가, 아니면 지원금을 안 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겠지. 그래서 이 농촌의 구조적 모순이기도 하고 또 이 농촌의 이 궁핍한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 거야. 자, 아예 옆편 내기도 맡겨두고, 자, 여기서 드러나는 정상은 뭐냐? 체념이야. 내가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어차피 비료값도 안 나오는데 그 동사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드러나는 정성 체념. 자, 아예 옆편 내기도 맡겨두고 쇠전, 소를 파는 곳, 쇠전을 거쳐 도수정 앞에 와볼 때 도수정은 소를 잡는 곳이거든. 농민들이 가장 슬퍼하는 곳이지. 자기가 키우는 소를 팔고 죽이고 해야 되는 거니까. 도수장 앞에 와볼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라고 해서, 자, 그 부분 중요해요. 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자, 요게 자, 그 표면적으로 보잖아. 지금 이 사람이 울분을 갖고 있지. 울분을 갖고 쭉 내용 전개하고 있잖아.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 앞에 가지고 신명이 난대. 그래서 이거 표면적으로는 진짜 신명이 나는 게 아니겠지. 방어법. 근데 얘가 어떤 상황과 이면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얘는 역설법이라고 하거든. 자, 왜 역설법이냐? 이 안에 숨어있는 이 사람의 정서를 생각해봐야 돼. 울분이 나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울분이 나지만 신명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울분이라는 부정적인 감정과 신명이라는 긍정적인 정서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지. 사람이 슬플 때 웃고 있다고 생각해봐. 가끔 그런 거에서 운동선수들 막 올림픽 가가지고 중간에 막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 있거든.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금메달 따는 경우도 있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그럼 얘는 이제 속 쓰려 가겠지. 근데 그래도 웃어. 가끔 애들이. 일단 금메달 땄으니까 그 순간에.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이 확 이제 변하기도 하는데, 사실 웃는 게 활짝 웃진 않지. 금메달 딴 거냐 그냥 가벼운 웃음이지 그냥. 그거와 그때 표정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잖아. 제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플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웃고 있어. 살짝. 그러면은 저 새끼 저거 아버지 돌아가는데 지금 금메달에서 웃고 앉아서 우리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웃음이 더 써 보여. 더 슬퍼 보이고. 그래야 정상이야.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야 정상이야. 사람들이.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걔가 비정상이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는 울분이 나지면 신명이 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 모순된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모순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디를 강조하는 거냐면 이쪽을 강조하는 거야. 그럴 때는 모순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냈냐면은 반어법을 가르치고 역설법을 문제 내고 역설법으로 가르치고 역설법으로 문제를 냈어. 이상하지. 한 학교에서도 누구는 반어로 가르치고 누구는 역설로 가르치고 문제는 역설로 냈어. 뭐 이상하지 않냐? 문제는 역설법으로 나와 웬만하면. 근데 요즘 둘 다 가르쳐줘 이거를. 그래서 둘 다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자, 근데 오른쪽에 뜻풀이를 보면, 자, 신명이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 농민들이 엄청난 울분을 드러내면 되지. 이건 이제 역설로 본 거고. 자, 일시적으로 신명이나 울분을 풀어내면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 되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말이 중요한 말이야.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야.
자, 거기다 줄쳐놔야 돼. 그러니까 겉으로 즐거워 보이지만 진짜 즐거운 건 아니란 뜻이겠지. 자, 그리고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붉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해서 묘사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농무 추는 모습을 묘사한 거야. 자, 마지막 부분은 자, 농무 추는 모습을 묘사를 해서 자, 그리고 한과 울분을 표출을 하는 거야. 자, 219쪽을 보세요. 자, 거기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정리 있잖아. 그거 중요해. 중요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다음 주에 아예 빈칸으로 줄 테니까 다 외워와. 이 정도 외울 수 있지? 자, 장소는 운동장인데 공연이 끝나서 이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가 중요해. 그래서 장소와 정서를 같이 매칭을 해야 돼. 공연이 끝나서 허무한 거 허탈해. 자, 소주집에서 술 마시지. 답답하고 원통해. 여기 대놓고 나오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렇게. 근데 장거리에 나섰어. 농촌이 텅 빈 걸 확인했어. 그래서 울분 자조체념. 그래. 울분 자조체념. 도수장 앞에서는 춤췄지. 신명. 일단 신명이라고 외워놔야 돼. 왜? 표현 되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간 이동에 대한 시상 정의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장소와 정서를. 자, 이 시나트라 농촌의 현실은 따라붙어 악을 쓰면 쪼무레기 될 뿐 많은 젊은이들이 대거 농촌을 떠났다. 이거는 이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농촌의 청년회장이 60이래 60. 60살이 어떻게 청년회장이냐. 근데 나이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애들일 때 20대 애들이 농사 지러 가는 애들일 때 여러 명이 같이 농업을 사업하기 위해서. 근데 걔네들은 밥을 안 해도 된대. 온 동네 사람들 걔네 먹여 살린대. 농사가 뭐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잖아.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해줘준대. 뭐가 없어요 다 빌려준대.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인심이 좋은 것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서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이지. 왜 그러냐? 없어서 그래. 다 가지 다 서울 가. 자, 근데 비록 없다는 농사는 농촌이 경제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다. 이제 저 농촌의 구조적 모순인데. 자, 1960에서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의 현실과 여기 소외된 농촌의 현실을 주고 궁핍해진 농민을 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 화자를 우리로 설정하니까 요거는 주관식용이야. 학교들이 주관식으로 내용하는 객관식으로 너무 쉽거든. 근데 주관식으로 하면 생각하게 되거든. 뭘 써야 되지? 그러고. 자, 나가 개인이라면 우리는 나를 포함한 공동체를 의미해서 그러니까 공동체야. 그래서 작가는 시적 화제를 우리로 설정함으로써 피폐해져가는 농촌 현실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자, 주쳐 피폐해져가는 농촌 현실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농촌 공동체 모두의 문제. 왜 우리로 설정했냐? 자, 화자가 우리인 이유는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를 설정했다. 자, 그 다음에 농무의 의미는 풍물 놀이에 맞춰 추는 춤인데 화자는 농구를 추며 점차 신명이 난다고 함. 신명은 농민들의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래서 꼭 줄쳐야 돼요. 신명은 농민들의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것. 농무는 농민들이 자신의 여기 줄쳐야 돼요. 울분을 표출하는 행위. 자, 그래서 농무는 울분 표출 행위다 하는 거. 여기. 자, 그 다음에 220쪽을 보세요. 자, 같은 거 나와. 그래서 아까 그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정교 과정 요거를 외우라고 한 게 1번에 학습 같은 게 나와서 그래. 자, 운동장의 농구 공연이 끝났지. 자, 어떤 감정? 허탈함, 씁쓸함, 뭐 이 정도. 허무감, 허탈함. 아까 거랑 비교를 해봐. 허무감, 허탈함. 자, 술을 마시면서 원통함을 표현하지. 여기는 답답함, 원통함. 자, 장거리는 농악에 맞춰 나아가면서 분노, 자포적. 여기 써있지? 분노, 자조, 체념. 이런 거. 분노, 자조, 체념.
도수장은 노무를 치며 울분간을 품고는 신명. 여기 울분간을 품고는 신명. 도수 치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어떤 행위를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어떤 정서를 느꼈는가 훨씬 중요해요. 자, 2번은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시를 당대 시대 상황과 관련된 이해해보자. 1960에서 70년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사회 계급 구조를 바꾸었다. 일단 산업화 도시화의 세모치세요. 1960년대 전체 인구 가운데 58.3%를 차지했던 농민은 미국에서 들어온 엄청난 양의 잉여 농산물과 저고가 정책을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다.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면 좀 비싸. 근데 미국에서 들으면 싸. 그럼 사람들 싼 거 사지. 이 당시만 해도 품질이 미국이 좋았어. 그거 알아? 요 앞에 봉구수박버거. 원래 미국산 쌀로 했었어. 칼로스라고. 되게 맛있었대. 여긴 모르겠어. 평촌 학원 가고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그 어떤 그 향수를 갖고 칼로스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마셔먹는 거야. 이유가 뭐냐? 40년 전 쌀을 먹었으니 40년 전에 한국 쌀을 먹어서 얼마나 맛있겠냐. 근데 한국 쌀은 맛있어. 근데 요즘 걸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경쟁업체가 있었죠. 셰프버거라고. 거기서는 경기도에서 나온 쌀을 가지고 했어. 그 둘이 셰프버거 싸우다가 셰프버거가 이겼어. 이유는 뭐냐? 애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 밥에서 냄새 난대. 그 봉구수박버거가. 그래서 냄새가 나더라고. 야릇한 미국 냄새 나더라고.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경쟁이 다시 붙었어. 봉구수박버거도 경기도 쌀로 바꿨거든. 근데 그 이상한 맛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한국 쌀 진짜 맛없었대. 특히 정품 이런 거는 진짜 힘들대. 그거는. 그래서 누가 먹었냐? 군인들이 먹었대. 맛이 하도 없어가지고. 맛없는 거 군인 먹거든. 근데 이 당시에 그런 걸 모르니까 막 들어와. 싸게 들어오면 사람들 다 싼 거 사지. 그 농촌에서 농사지어도 안 팔리지.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정책의 문제인가? 정책의 문제. 자,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은 차츰 농촌을 떠났고 농업인구는 1970년 전체 인구의 44.7%에서 1975년에는 37.5%로 크게 줄었다.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줄었고 빚을 지고 있는 농가는 1971년 전체 농가 가운데 75.7%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냐? 농민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부채도 늘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자, 여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두 가지가 생긴 거지. 농민의 수가 감소하고 이 감소한 농민들 수 중에서 부채가 있는 농민 수는 증가했고 결론이 뭐냐? 농촌의 궁핍함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1번 보면 산업화 때문에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농민의 상황이 드러난 식구를 찾아보자. 그거 비료 값도 안 되는 농사 따위야. 그거고. 농민의 인형으로 여기 쓸쓸해진 농촌의 풍경에 주셔야 되는데 이제 농악대 가는 모습을 찾으면 되지. 자, 따로부터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일 뿐. 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자, 농민들을 분노와 절망 속에 몰아넣는, 자, 여기 주셔야돼요. 소외된 농촌 현실을 개선. 그 다음에 조선사의 불평등 문제에 맞서 싸우는 임금정과 서름을 끌어들인 걸 보면 시인은 여기 줄쳐 적극적으로 현실에 저항해서 이런 현실을 타파. 결국 뭐냐?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 그 밑에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221쪽 있는데 이거 풀기 전에 우리 앞에 219를 먼저 풀고 그 더동강의 350%로 할게요. 풀어.
풀었나 보다. 자,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거. 공간이동 맞아. 현실이동 화자의 비판적 관점 맞고. 자, 그다음에 60, 70년 농촌 현실. 이것도 맞고. 현재고 현재는 아니지. 이거 이제 다르게 말하면 역순행적 구성인데 그런 건 안 나와. 그냥 공간의 이동이라는 걸 기억을 해. 화자의 현실인식과 정서가 직설적으로 들어가 있다. 맞지. 5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 2, 3, 5가 특징이거든. 이거 외워야 돼. 이거는. A에 대한 설명. 평민 운동장을 화자로 하여금 소외감과 공허감. 맞아. 텅 비었으니까. 자, 우리는 작품 속 문제 상황이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하는. 자, 우리하고 공동체 모두 주시면 돼요. 3번 부는 화장의 얼굴이나 분장과 화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맞고. 4번 소주집은 화자가 울분을 표출하는 장소. 울분 표출 맞지? 그래서 거기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5번 술은 농구로 인해 고양된 화자의 흥취를 더욱 돋우는. 흥취를 돋우는 게 아니라 답답함을 해소하는 공간이지. 분노를 표출하는 공간.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 이거 틀렸어요. 자, 농무는 도기를 고려하라고 했어. 자, 농무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던 농촌 사회에서 농사를 자축하고 서로 격려한 농민들의 놀이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공동체와 어울리는 놀이의 본질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자, 여기서 농무의 기능은, 자, 그 왼쪽에 나오지? 농민들이 자신들의 울분을 표출하는 기능. 이렇게. 여기 답안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화자의 함과 울분을 풀어내는 기능이거든. 이게 풀어내는 게 해소가 아니야. 풀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학교에서 해소라고 했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굳이 그게 아니면 그냥 농민들이 자신의 울분을 표출하는 게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농무의 의미가 중요해. 자, 221쪽을 볼게요. 자, 다음은 도시노동자 현실을 그린 시이다. 농무와 비교와 감상해보자. 자, 갈래는 자유주의 서정시고 주제는 가난한 도시노동자의 슬픔과 체념이야. 얘는 도시노동자야. 자, 어떻게 되냐? 농촌이 붕괴가 돼서 농민들이 떠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가난해. 농촌에서 도시로 간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돼? 로또 먹고 막 뭘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한 데들 막 엄청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공장 노동자가 돼가지고 또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결국 어떤 거냐? 농촌도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도시도 사람들이 가난해졌어. 그런 상황을 표현한 시인데 각각의 지역이 다른 것 뿐이야. 자, 해전은 산업화 시대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삶을 그린 시이다. 화자는 하루 일을 끝내고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자신의 슬픔도 퍼다버린다. 그러나 어두워지며 색감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듯이, 여기 줄쳐야 돼요. 암담한 생활 속으로 돌아서서 계속 살아가는 현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서리법이야.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여기도 우리지. 자, 우리도 물과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자거든. 자, 화자를 우리가 설정한 이유는 우리 공동체 문제다라는 거야. 공동체 문제. 우리가 저 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그 삽이라는 거는 우리는 삽을 갖고 있잖아. 노동자임을 상징하는 노동자.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그래서 우리도 저 물과 같아서 삽을 씻으면서 모두 아니라 슬픔도 퍼다버린대.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냐? 우리는 슬픔. 이 슬픔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노동자의 비애가 되겠지. 노동자의 비애를 가진 존재고 여기서 슬픔을 퍼다버린대.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거야. 자,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 여기서 깊어가는 것도 두 가지고, 첫 번째는 물이 깊어간다도 되지만 내가 뭘 갖다 버려? 슬픔을 갖다 버리지. 슬픔도 깊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여기 줄쳐야 돼요.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라고 해서 내가 슬픔을 버려. 그럼 슬픔 해소돼. 그럼 이제 완전 끝났어.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런 게 아니야. 오른쪽에 써있지. 삶에 대해 무기력하고 친년적이고 소극적인 시적화의 태도. 왜 그러냐? 담배나 피우고 나는 다시 원래 가던 길로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야. 그냥 슬픔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체념할 뿐이야. 이렇게 돼. 그래서 이 화자는 자 슬픔을 일시적으로 해소를 해. 자 그리고 뭘 하냐? 자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 원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가 되는 거냐? 이 사람의 어떤 체념.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소극적. 자, 그 다음에 삽자루에 막힌 한 생애가 내 노동자 삶이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삶이 저문다지 나이가 먹고 이런 얘기야. 색강바닥 썩은 모래 달이 뜨는구나 라고 해서 내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바닥 썩은 모래는 도시야. 도시의 의미야. 도시 속에서 내가 이 도시에서 내가 떠 있구나 거든. 근데 이 사람이 떴다는 얘기 뭐냐? 떴다가 달이라는 게 뭐야? 떴다가 가라앉았다 떴다가 가라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달의 의미는 밝음의 이미지가 아니라 반복의 이미지야. 그래서 삽자루에 막힌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바닥 썩은 모래 달이 뜨는구나. 이거는 내가 비애를 가진 노동자의 삶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의미가 돼. 노동자의 비애가 슬픔이 반복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달이 밝음의 이미지여서 실을 좀 희망적으로 읽어보려고 사람들이 달을 희망이 아니냐라고 우겼던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거 쓴 사람 살아있어. 나이 얼마 그렇게 많지 않아. 이 숙문고등학교 선생님이거든. 그래서 어떤 학원 강사가 자기 브이로그 만들 때 가서 물어봤어. 이 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달을 떴다 가라앉았다니까 노동자의 삶이 반복되는 걸로 본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달이 밝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희망으로 본다. 쓰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쿨하더라고. 둘 다. 그러고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래. 자기도 둘 다 의도를 갖고 썼대. 근데 시의 맥락으로 보면 얘가 그 희망의 이미지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 왜 그러냐면 뒤에까지도 체념적인 태도가 나오거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이 달이라는 거는 이 노동자들 삶의 순환 이렇게 가르쳐줄 거야. 자,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저기 줄쳐야 돼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말로 다시 얻어 돌아가야 한다고 줄쳐야 돼. 다시 뭐한 거야?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자, 그래서 노동자 삶이 순환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글의 이 화자의 태도는 체념적 태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밑에 1번을 볼게요. 두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비교해보자. 농무의 화자는 비료값도 안 나는 농사를 짓다가 울분에 차서 눈물을 추며 저문강에 삽을 씻고는 화자 도시에서 하루를 끝낸 삽을 씻고 체념하며 먹을 것 없는 마음이 돌아가고 있다. 자, 차이가 뭐야? 농무는 울분. 그 다음에 저문강에 삽을 씻고는 체념. 자, 두 개 구분해야 돼. 알았지? 자, 농무는 울분이 더 강해. 체념보다는. 근데 저문강에 삽을 씻고는 얘는 체념이 훨씬 강해. 너 핸드폰 하다가 걸리면 사진 찍는다. 사진 찍어 엄마한테 보낸다. 자, 2번. 내가 옛날에 예원아 너한테 하는 말 아닌가 내 농담으로 들어. 옛날에 하도 애들이 핸드폰을 끊어가지고 내가 추억받아 전화 받은 적 있어. 전화 받고 그냥 내 얘기를 그냥 했어. 그냥 막 했어. 전화 그냥 했어. 근데 오는 점 다 와서 그 시간에 난리 나서 학원에 전화 미친 듯이 왔어. 선생님 수업 받아고 전화했다고. 근데 내가 걔네 엄마한테 전화 다 했어. 그 집 애들 한다고. 뭐 보여주는데 뭐가 이상하냐고 그 얘기 다 했는데 내가 그냥 미리 예고를 했거든. 나 오늘 전화 받을 거야. 옛날에는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나이 먹어가지고 안 그러는데 이상한 거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자, 2번 도시의 화자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지칭할까 나 이거는 중요해요. 뭐라고 그랬어? 공동체의 문제. 자, 농민 또는 도시 노동자 어느 한 사람의 현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당대 한국 사회 농민 또는 도시 노동자 전체 현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문제라는 거지. 농촌 공동체 문제, 도시 노동자 공동체 문제 이렇게. 자, 3번은 도시에서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해보자. 자, 농부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체념하면서 한편으로 분노. 그러니까 얘가 조금 애매하지. 체념이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여기 체념하면서 분노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아. 부주적 모순이니까 그냥 열받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기분 나쁜 거 있잖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사고시고 화자는 그러한 현실을 슬퍼하면서 체념하고 있다. 얘는 슬퍼하면서 체념이야. 그러니까 공통점은 체념은 공통적이야. 근데 이 체념을 어떻게 대응하는 거지? 어떻게 대응하는 거야? 하나는 포기하는 듯 하지만 그래도 아니야. 그러면서 울분을 표출하고, 한 명은 슬퍼해.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끝내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22를 보세요. 자, 농문은 1970년대 초 농촌 현실을 노래한 시다. 공업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답답하고 고달픈 삶, 그런 현실에서 비롯된 울분과 절망을 농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 그 문장을 줄쳐야 돼. 공업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답답하고 고달픈 삶, 그런 현실에 비롯된 울분과 절망을 까지. 그러니까 공업 중심이니까 농업이 소외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농촌에서 점점 답답하고 고달파지는 거고, 사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고. 산업 발전의 농촌 사회에서 농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마당에서 농민들의 흥겨운 신명을 표현하던 농부가 지금은 줄쳐야 돼요. 울분과 절망을 드러내는 것. 이게 뭐가 농무야, 농무. 울분과 절망을 드러내는 것. 농무에는 훈명의 대하소서 임꺽정의 등장인물이 임꺽정과 서림이 나오는데 소소속 두 인물의 특성을 빌려 눈물을 추는 농민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었다. 자연 앞선 문학의 창조적 개성. 거기도 줄쳐야 돼요. 앞선 문학의 창조적 개성. 이게 전통 문학의 창조적 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선 문학의 창조적 개성이 있는데, 전통 문학은 정말 조선시대 이전에 썼던 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현대소설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이 창작되기 이전의 소설을 계승했다. 이렇게 돼. 농민의 어두운 현실을 증언하는 농무의 중심에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진보적 의식이라는 건 뭐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돼. 그런 게 이제 진보적 의식이거든. 자, 이 점에서 농무는 이후 우리 시의 한 줄을 떠오르게 되는 현실 참여적 민중시의 선구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현실 속에 걔를 비판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진보야. 자, 224원을 보세요. 자, 거기 주제가 일단 성격에서 비판적 중요하고,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과 그것에 대한 비판. 소외된 농민. 자, 표현상 특징은 요거 세 가지는 기억을 해. 공간의 이동, 운동장, 소주집, 장거리 도주장.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는데 직설적 표현.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뭐 비유적 표현은 꺽정이처럼 서림이처럼 지규법 쓴 거야. 자, 이 시에 반영된 당대의 시대 상황과 작가의 태도는, 자,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업의 주력화 국민이 소외되어 살기 어려워지고, 시적 상황 발버둥치며 농사를 짓는다 한들 모두 하면 비료값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의 문제라는 얘기야. 정책의 문제. 그래서 구조적 모순이 돼. 자, 농민들이 대거 농촌을 떠나 도시를 향했는데 농악을 올리며 장거리에 나가도 조무래기들만 따라붙지. 그래서 시적 상황과 화제의 원통한 울분 등이 표출됨으로써 소외된 농촌 현실에 대한 작가 비판적 태도. 그래서 원통한 울분 줄치고, 그 다음에 소외된 농촌 현실에 대한 작가 비판적 태도 이렇게 줄치면 돼요. 자, 이 시의 주된 정서는, 자, 공연 뒤에 쓸쓸함, 이거 3번 중요해. 어디랑 엮어야 되냐면은 장소 이동하고 엮어야 돼. 공연 뒤에 쓸쓸함, 허탈감이니까 어디야? 운동장.
답답하고 고달픈 삶에 대한 원통함은 소주집. 그 다음에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 체념, 자포자기는 장거리. 그 다음에 울분과 하늘 풀고는 신명은 도수장. 그래서 위에 운동장, 소주집, 장거리, 도수장이라고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정의 나오지? 자, 그거하고 여기는 시상의 주된, 이 시의 주된 정사하고 같이 매칭을 해야 돼. 같이 세트로 외워야 돼, 얘는. 자, 어디를 풀어보냐? 228에 13, 14, 15. 자, 볼까? 가나보도 공간 이동인데 가는 맞는데 나는 아니지. 가는 나와도 대꾸의 방식 시상 마무리가 마지막 보면 되거든. 둘 다 마지막 보면 가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한 단을 들고 날래를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뭐뭐하고 뭐뭐 할 거나 뭐뭐하고 뭐뭐 할 거나 되지. 그리고 맞아. 근데 나를 보면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시 얻어 돌아간다 이렇게 끝나버리지. 그래서 2번이 답이야. 3은 공간각적 심상은 안 나오고 나는 가와 나의 계절감 드러나는 시였는데 나이는 계절감이 안 나오지. 강물밖에 안 나오니까. 나는 가와 나의 어두운 때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데 그 가에 보면 전등이 메어달린 가슴 무대잖아. 그러니까 밤이야. 그 다음에 나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14번 가나를 비교해 감상한 거. 가나보다 화제의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하나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나는 슬픔 맞고 산업화 시대 부정적 현실인가 맞아. 가해화자 나해화자 모두 사회적으로 소외되겠지. 농민과 그 다음에 가난한 도시노동자. 가와단의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저항을 구체적으로 표출. 나에는 저항 같은 거 나오지가 않아. 체념만 해. 틀렸고 5번 나와 달리 가해가 화자와 힘든 구체적 원인이 제시되어 있고 가해 나오지. 왜 나와? 비료급도 안 나는 동사 따위니까. 그래서 답은 4번. 문제들이 좋아요.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인데 자, 기억은 콩비둔 동장 쓸쓸한 거 허무함 맞지? 작품 전체적 편이 맞고 따라부터 악을 쓰는 쪼무레기들 뿐 동네 사람이 없는 거지. 암담한 현실 속에 미래나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거를 보여줘. 그래서 2번이 답이야.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디귿은 자조적태도 맞고 그 다음에 나는 돌아갈 뿐이다. 무기력한 모습. 자, 색감바닥 썩은 물 부정적 시각 이렇게 돼. 자, 16번은 소설 속 인물을 삽입한 의도인데 자, 여기서는 그 임꺽정하고 여기 서림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 마지막에 보면은 조선시대 불평등한 구조를 없애고자 떨쳐 나갔다라고 됐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는
소소속 인물을 삽입한 의도는 어떤 거냐?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고 화자가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자 이것을 분노하고 있는 거. 자,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뭐 이 정도 쓰면 돼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평가 문제 하나 풀고 평가 문제 이 부분 풀고 그 다음에 구문만 할 거야. 평가 문제집을 두고 원. 조동원님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또 왜 늦었는데? 나 두번 다시 갔다 왔지. 뭐야 누가 끝나냐? 아 무슨 등원하고 지금 2번 연속을 지각이 많아. 아니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졸라 고파서 배가 졸라 소르륵 거려. 고파서 그런가? 같이 안 먹어서. 뭐 어제는 술 안 마시고 잤냐? 먹었는데. 새끼. 진짜 좀. 그러다 간 없어져. 근데 애들이 진작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진지한 대화. 진데 애들이 있으면 꼬여가지고. 어제 몇 시까지 왔어? 나 새벽 4시. 아 그러니까 먹는 건 2시 반인데. 아, 얘기하다가? 새벽 4시 왔어. 얘기하다가 3시쯤 집 가서. 어제 공부 안 했냐? 12시까지는 했지. 그래도 졸진 않네. 졸진 않아. 뭐 늦게라도 채워야지. 끝나고 밥 먹을래? 뭐라고? 끝나고 밥 먹을래? 그러니까 그거 없어. 이렇게 박진영한테 물어본다. 누가지? 박진영한테. 그럼 조금 곤란하게 왜 안 친해? 안 치. 안 친해 지금. 아니 진짜 잠깐. 왜 그런데? 아 씨발 저. 뭐지? 이거 그냥 맙사 쳐야 돼. 아 싫어 싫어. 좀 특별한 거 먹고 싶어. 아니 그 생각이 중상으로 특별한 거야. 미국산 음식 먹고. 내가 금방 미국산 쓰는 것 같아. 졸라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청결이 정말 안 될 것 같아. 아 근데 맞아.
실수가 아니라 맞는 거지. 몇 근도 해야 돼? 40. 국어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진짜 인정? 원래 진짜 없잖아. 아 재미를 못 찾겠어. 딴건 재밌냐? 수학은 좀 재밌어. 맞아. 내가 저번 문제랑 풀어서 그런지 슬슬 풀리니까 실거리네. 이랑 같이 수학 독학? 뭔 독학이야? 3에서 오라고. 독학 중이야. 3에서 오라고. 독학 안 돼. 시간 죽대 진짜 나 독학하면. 왜? 독학하면 수학 안 할 것 같아. 수학을 제일 하겠지. 독학하면 존나 해이해져가지고 수학을 하는 거. 네? 나는 선택하고 아직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이번에 선택하는 거 쉽잖아. 너네 물리 안 들어가잖아. 그런 거야. 내가 생명 해야 돼. 생명. 생각은 쉬운데 근데 이거. 그 뭐냐 그쪽만 들으면 되냐? 그 뭐야? 분수축. 일단 그것부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분수추가 아직 모르고. 그것만 분수축은 해야 되는 좀 거야. 수행평가 범위? 그거 좀 다르던데? 항상치. 그거 뭐야? 항상치 혈액형. 쉬워. 그쪽은 쉬워. 그래? 아니 혈액형 쪽이 어느 쪽까지 가야 돼? 갑자기 진도를 뒤에서부터 나가는데? 그거 수행하려고 이렇게. 아 그래? 이거 실험 수행한 거 있잖아. 그거 하려고 공부해보자. 나 이제 하려고 오늘 이틀에서 화요일 봐? 화요일에 봐. 월요일 아니야? 월요일에 쉬잖아. 너는 아직 안 했어 수행. 우리 그 1차 안 했어. 아 2차 안 했어? 2차 못 나와. 근데 우리가 어제 1차 아, 좋대. 그래? 개 쉬워. 아니요. 뭐 2차 쉽다. 2차 쉬워. 알려줘. 그거 너 기준 아니고? 아니 2차 그거야 그냥 그 혈액형 수열 관계만 알고 있으면 다 보여. 이거 잘 모르긴 해. 그거 알아. 아니 우리만 그거 1차 그거 다 치렀대. 그거 너네 반 한 명이 원래 결합하는 걸로 어, 붙여야 어떤 되는데 미친 새끼야. 자기가 들어있는 거 붙이면 된다고 구라쳐가지고 다 틀렸다는 거야. 구라가 아니라 자기도 잘못한 거지. 자기도 잘못한 거지. 근데 소영이 잠깐만 O형이면 뭐 붙여야 돼? 오형이면 그냥 둘 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붙이거나 자기 몸에 있는 그 뭐야 음지원 없는 거 그것만 붙이거나 그래. 오형이 너 개 이수하면 뭐 붙여야 되냐? 그때 RH 마이너스인데. 아니 그럼 그 O형으로 생긴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 응, 그리고 그 알파벳. 뒷장에 있는 알파벳 2개 붙이면 끝 아니야? 응, 끝이야. 반응할 게 없잖아. 아 진짜. 그럼 O형은 더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에반데 그거 누가 소문냈냐? 솔직히 단체를 뚝 갚아야 돼. 나 모르겠어. 난 그냥 O형인 애들 거다 본다고 다 뺏겨줬거든. 아 수행평까지 몰랐지. A형이나 B형인 애들 음지원 A에다가 알파 붙여야 되는데 베타 붙이고 결합 안 시켜가지고 틀렸다는 거야. 나도 틀렸어. 뭐 결합도 해야 돼? 그렇지 결합해야지. 결합하는 걸로 붙여놓으라 했으니. 아 진짜로? 거기 문제 여기 써 있어. 결합도 해야 돼? 확실히 야 우리가- 그래서 쌤이 나 등짝에 존나 세게 때렸구나. 진짜 삐져나오게 존나 이렇게 딱 붙여놨거든. 응집하는 걸로 붙여놓으라. O형도 뭐 결합시켜서 붙여야 돼? O형? 오형은 응집을 안 하니까 안 해도 되지. 상관없지. 나 존나 대충 붙였거든. 그냥 가위로 통으로 자른 다음에 아니 소문을 찢었어 지금. 아 진짜 존나 해봐. 괜찮아. 난 정식 파이터니까. 병신. 아니 진짜 송혜민이 알려준 걸걸? 확실히 우리 반이 진짜 무능하긴 하네. 아 우리 진짜 이반이랑 비교해보자.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 진짜 개하네. 뭉텅이로 잘라서 붙이는 게 되졌는데. 애들이 약간 똑똑한 척을 하거든. 근데 진짜 실상은 좀 멍청한 것 같아. 물리만 해서 진짜 똑똑하게 보여. 뭔지 알지? 우리만 있으면 사실 정신병 날 것 같긴 해. 왜? 아니 씨발 공부해. 나도 공부해 점심시간. 아 그래? 좀 자면서 공부하는데 공부 깨하면 그래 점심시간 끄지? 점심시간 하는 게 깨 되지 않냐 은근 많이 돼. 그래? 밥 먹고 하면. 우리 한 명밖에 안 하긴 해 우리가. 근데 우리 걔네가 훨씬 잘하잖아. 근데 우리 내가 반은 근데 사실 안경 때문에 하는 거잖아. 맞아 안 우리가 때문에. 씨발 꼴찌 새끼가 공부하니까 애들이 불안해서 더 같이 하잖아. 아니 근데 우리 그러니까 기발에서 애들이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숙제만 나는데 저는 요즘 공부 존나 안 하는데 맨날 놀잖아. 미치겠어. 그래서 뭐 12시까지는 하니까 일단 그거 지겨야 돼서 그래서 나 아직 너네는 30일 남았잖아. 500일이 넘게 남았어. 아 그렇네 500. 저놈의 500이 씨.
이거 차라리 이번에 화학을 공부해요. 화학 왜? 화학 이번엔 쉬워서 공부해서 잘 보면 2 뜨는 거 아니냐 진짜. 근데 이때는 내가 이때는 거의 100 맞아야 돼. 점 맞아. 좀 차이가 많이 나. 이해가. 아니야 차이 많이 안 나. 아 그래 이등분. 우리랑 차이 많이 이거 나. 70몇 점이면 할만한 거 아니야? 어차피 한 문제 차이 아니야? 우리 화학이랑 생명 이런 거 그냥 좀만 잘하면 등급 바로 올라. 나 생명 다 많았는데 화학 말고. 뭐 쌤? 쌤 아, 많았잖아. 진짜. 나 지구도 줬대고 지구 쌤한테 그 당일날 준비했는데 아니, 지구는 수익 그냥 주는 거라고. 아니 그거 그 있잖아 가사 쓰는 거 어. 아니 싫어요. 근데 그거 내가 안 써온 거. 그거 당일날에 쓰인 거야. 그래서 막 썼어. 근데 제시문이랑 동일한 문장을 졸라 썼거든. 그게 안 된대. 그래서 글자 약간 형태만 살짝 바꿔줬어. 다 동일하게 쓰고. 그래서 내 쌤은 지구쌤 재량이야. 지구쌤 그거 안 된다는 거 다 틀려. 아 그러니까 나도 근데 그런 거 깼는데. 똑같은 문장인데 글자 위치만 바꾸고 그런 거 있잖아. 글자 형태만 기본다 연결하고. 그래서 지구쌤 재량이야 나는 맞아. 화학이 진짜 이번에 꿀이네. 화학을 공부해야 돼 이거 진짜. 아 나 근데 내가 화학 앞부분 좀 들어봤거든. 아 몰라. 오히려 올해도 쉬운 거 같아. 아 근데 실제 걔는. 그냥 그거 암기 때리면 되는 거라서. 아 근데 그것도 맞게. 아니 몰이 아니 생각보다 존나 어려웠다고. 처음에 진짜 그때 너네 반 애들은 화학 잘 안 하지 않냐? 생지 살짝 하는 스타일 아니야? 우리가 화학서 체면도.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하다 나서 그래. 아니 그래서 이번에 화학 공부가 진짜 틀려. 아 이번에 외우는 거니까. 어. 진짜 너네 반 애들은 이미 망쳐놨을 거야. 그래 진짜 이거. 근데 문제가 죽겠어 지금. 그래? 아니 너 지금 문장이 존나 아쉽겠다. 김도현한테 마신 실수했어 지금 내가. 김도현이 1등급 꼴등이고 씨발 내가 2등급 1등이잖아. 김도현 또 공부 열심히 하잖아. 지금 좋다 김도현 보니까. 김도현 4점 차이야 지금. 유리 점수. 도현이 어떡하지? 김도현 이번에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도현이 진짜 당황. 안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 그 당황했어. 나보다 열심히 해. 열풍파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김도현 당가봐야 돼. 근데 반대로 화학은 내가 1등급 마지노선이고 김도현이 2등급 시작이야. 아 김도현 화학까지 1등 떴으면 미친놈 아니야. 화학이 걔가 6등인 것 같아. 걔 선임 많이 안 했잖아. 할 때마다 바로 시작하냐. 어떻게 그런 사람 머리가 졸라 좋은 거 같아. 김도현 존나 자격증이야. 수학도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수학 공부 기회대출 가는데 1등급 그냥 나오잖아. 그래서 술 먹고 하고 온다는 분야 있어. 저번에 농구도 2등 뛰어봐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너 오늘 또 존나 가슴 산다. 또 다음 주에 생일이야. 또 이래놓고 그래. 내일 우리 내리면서 개쳐놓을 거야. 그러니까 생일이라. 생일이면 또 놀고 내일 또 빨간 나니까 또 오늘 술 마시고 아니 그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또 너 다음 빼야 주 돼. 내일 빨간 다음 주가 레전드던데 4일치던데. 그래 뭐 마시니까 또 주말에 개추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가정에다 왜 이래 이번 달에 생일이? 이렇게. 그냥 한 번이 제한 휴업이었어요. 아, 그래? 우리만 쉬는 거야? 월 그 다른 때도 많이 쉬더라고. 동원 장학생에서 쉬더라고. 진짜? 놀러 가야겠다. 수일 애들이랑 막 수일 쉬더만. 수성은 쉬는지 모르겠다. 안 쉬는 학교 놀러 간다. 안 쉬는 학교로 놀러 간다고? 가서 급식 먹고 축구 한번 하고 점심시간에 가서. 축구 안 해. 언제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언제 해야 되는데? 원래 있으면 쉬는 시간에 즐거운 거 줘. 들어오는 것도 랜덤이. 시간을 미리 알려줬죠. 몇 분 쉬는지. 켄조 쌤이 10분 타이머 맞춰놓고 쉬었는데 5분 타이머 맞춰요. 그래? 내 학습 좀 보려고 싶어. 사러 가나? 박지윤 집 바로 갈까? 응. 왜 저렇게. 학습 다 보고. 너 이번에 국악을 하고 끝이야? 언제 하고? 한달 가봤네. 나 영어 있고 생명. 뭐라고 나 아, 나 지금 과학학원 다니는 거야. 나 과학학원 다닐 거라고. 혼자서 어려운 문제 못 풀더라고. 이 질문할 데가 없잖아. 그니까. 야, 과학은 그리고 자료가 방대하지도 않아. 너 우리 반까지 와야 돼. 왜 김밥이 어딨어? 우리 반 살짝 장점이긴 한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학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그냥 답지 보고 풀면 되잖아. 설정 근데 답지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그런 건 진짜 절대 수학 같은 거다. 그래. 선생님이 답지 봐도 이게 안 되는 거면은 진짜 누가 답지가 존나 불친절. 어, 왜 이 생각을 했는지 안 알려. 지지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 갑자기 점점점 찍고 탕. 갑자기 또 기억 니은 엮으래. 아니면 졸라 길게 쓰거나 부리를. 그래 읽기가 쉽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혹시? 수학도 독하냐? 국어가 하나밖에 안 나요. 별로 안 타요. 그냥 아침에 밥안 먹었어 이러는데. 영어는 누가 다 맞긴 어차피 이렇게 좀 일단은 다 독한 게 나서. 진짜? 미친놈. 다 독해. 걔 1학년 때부터 독하겠어. 네가 전부 1등이잖아. 형은 뺏겼지 그냥. 아 뺏겼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 이번에 뺏겼어? 왜 뺏겼지? 됐어. 국어 3등이 내가 이렇게 존나 큰다. 아나 제일 국어 3은 나가면 좋은 거. 국어 너무 쉬웠어. 걔 유연성? 내가 나도 족박 걔 믿어. 그랬는데 국어만 나 그거 싫어. 나머지 다 일로 올리면 괜찮은데. 그러면 좀 1등 지킬 수 있어. 1학년 올라오는 게 있어. 기생물이면 잘 대학교 어디 할 거냐? 내가 너무 소리야. 니 갔다. 그렇게 뭐가 되는 거야? 또 데려다 줘. 아 이미 정해놓은 게 그럼 있나? 네가 쏜다. 스카이만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근데 목표가 씨발 다르네. 근데 지금 나도. 좀 나도 이번에 그 스카이 여기랑 청시잖아. 아니 수능 몇번 보려고 아 수능 딱. 한 10번 보는 거 아니냐? 아딱 생각한 게 이번 생일 주까지 됐고 그때부터 정기분이 있고 근데 아무도 못 가지고 우리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갈 거거든. 이유는 다음 주 구멍을 한 편이 쭉 나갈 거야. 이게 띄엄띄엄 하면은 기억이 안 나. 내가 한 주가 지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 평가 문제집에 거기 뒤에 소단어까지 다 풀 거야. 130부터 쭉 푸는데 어디를 안 풀어도 되냐? 푸는 어디 가냐? 이렇게 풀면 돼. 130 풀고 130에서 131 풀고 그 다음에 뒤에 134부터 뒤에 끝까지 풀면 돼. 24번 그 137까지. 자, 이거를 지금 얼른 푸세요. 풀고 풀이하고 갈 거야.